할아버지,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손녀가 할아버지 보고 얼굴이 왜 할아버지, 빨개요라고 근데 묻는 얼굴이 왜 이유가 이렇게 무엇일까요? 빨개요?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이수지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시간을 압니다. 26회째 이어온 급식실 출근이 만든 습관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을 지나갈 때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놓인 재활용 박스에서 빈 소주병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에 익숙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들었던 소리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수지는 옆집 문패를 봅니다. 이창호라는 이름이 오래된 스티커로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집입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지는 아버지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바로 옆집으로 모셨습니다. 함께 살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서로에게 나은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중학교 급식실은 항상 바쁩니다. 학생 800명의 점심을 준비하려면 새벽부터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수지는 양파를 썰고 김치를 담고 국을 끓입니다. 칼질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동료들은 수진을 믿습니다. 일을 맡기면 정확하게 끝냅니다. 말은 적지만 책임감은 강합니다. 수진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선배 조리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습관이 돼서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칠 때쯤 수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는 없습니다. 매일 점심 먹었냐고 물어봐도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 4시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이창호가 나타났습니다. 78배 나이답지 않게 어깨는 여전히 넓습니다. 평생 몫으로 일한 몸입니다. 하지만 얼굴은 붉고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다. 뭐 드셨는데요? 라면. 또 라면입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싱크대 옆에 소주병 2개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마신 것입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일 제가 반찬 좀 가져올게요. 괜찮다. 알아서 해 먹는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수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자기 집 현관 앞에 서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편 준혁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또 아버지 드릴 거야? 네. 매번 그래도 아버지 드시기나 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멸치를 씻고 팬을 달구고 간장과 설탕을 넣었습니다. 달콤하게 볶아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맛입니다. 아버지도 이 반찬을 좋아했습니다. 술안주로 먹기 전까지는요. 수지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이 기본이었습니다. 일이 힘들었을 때는 2병, 3병도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수지는 그 침묵 속에서 자랐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어느 날 수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매일 술 마셔요? 아버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수진을 봤습니다.
힘들어서 뭐가요? 사는 게. 그 대답 이후로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술은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견디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지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수지는 조리학원을 다녔습니다. 대학에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학비를 술값으로 썼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해했습니다. 수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요리가 싫지 않았고 급식실 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수지는 준혁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식 날 취해서 비틀거렸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큰 소리로 웃고 신랑 쪽 친척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수지는 그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처럼 침묵했습니다. 딸 민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손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매일 변함없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건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이 더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술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 아버지는 다시 술병을 잡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매일 밤 소주를 마셨습니다. 수지는 옆집으로 아버지를 모시며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가까이 있으면 챙길 수 있겠지. 하지만 가까이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셨고 수지는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멸치볶음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며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준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 그래도요. 아버지가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질까봐,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처럼 갑자기 떠날까봐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멸치볶음을 들고 아버지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수지는 용기를 문 앞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급식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용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져간 것입니다. 수지는 안도하며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기 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반찬 잘 먹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수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버지는 몇 년이나 더 건강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일도 반찬을 만들 것이고 문 앞에 두고 올 것입니다. 그것이 수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벽 너머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 이어지는 기침이었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걱정은 내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잠들고 싶었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우편물이 아버지 집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출근길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빼서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맡겨두면 버릴 게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세게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이미 한잔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셨어요? 수진이 우편물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흘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안 받아. 왜요? 공짜인데요. 괜찮다. 나 멀쩡하다. 멀쩡해 보이지 않으세요? 말이 나온 김에 수지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새 기침도 심하시고 얼굴도 계속 붓고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다. 병원 가봤자 약만 잔뜩 주고. 그래도요. 됐다. 아버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수지는 문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저 때문에라도 한 번만요. 아버지가 멈칫했습니다.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에, 언제요? 나중에, 그 말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시간 맞춰서 모시고 갈게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다음 주. 정말이죠? 아, 응. 수지는 그제야 손을 뺐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수지는 복도에 서서 우편물을 다시 봤습니다. 검진 날짜를 예약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수지는 반차를 냈습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보건소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내내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도 팔짱을 끼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름 부르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진이 말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창호 어르신.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보호자도 같이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박지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기본 검진 받으러 오셨죠? 네. 수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혈압부터 재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아버지 팔에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간호사가 의사에게 수치를 말했습니다. 수축기 165, 이완기 98입니다. 박지훈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혈압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평소에도 이 정도였나요? 모르겠습니다. 잰 적이 없어서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천장을 봤습니다. 술은 드시나요? 박 의사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하루에 얼마나요? 소주 반 병.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한 병 이상 마셨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한두 병 정도 드세요. 아버지가 수진을 쏘아봤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오래 드셨나요? 평생요. 수진이 또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혈액 검사 먼저 하시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체열실로 이동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늘을 맞을 때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하며 다친 몸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왔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했다. 결과 나와봐야죠.
알 것도 없다. 술 끊으라고 할 거 아니냐?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버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수지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오후 급식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내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지는 또다시 반차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가기 싫다고 했지만 수진이 우겼습니다. 결과만 듣고 오면 돼요. 뻔하다. 그래도요. 결국 아버지는 따라왔습니다. 다시 박지훈 의사의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수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무표정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입니다.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됐어요.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방간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입니다. 장기간 음주가 주된 원인이죠. 박 의사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간경화로 진행됩니다. 간경화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금주하셔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요. 술을 아예 끊으라는 거예요? 네. 한 방울도 드시면 안 됩니다.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박 의사는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혈압약도 드셔야 합니다. 지금 수치로는 뇌졸중 위험이 높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끊었습니다. 종이 위에 약 이름들이 인쇄됐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간 수치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네. 수진이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약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 집 앞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술 끊으셔야 해요. 알았다. 정말이죠? 아, 응.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진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마신 술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0시, 11시, 12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 수진은 또다시 아버지 집 현관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봤습니다. 비닐 사이로 소주병이 보였습니다. 빈 병이 3개였습니다. 수진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3개, 여러 번.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취한 얼굴이었습니다. 왜 또 마셨어요? 한 잔만. 3병이나 마셨잖아요.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간경화되면 끝이래요. 돌이킬 수 없대요. 알아. 알면서 왜 마시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때문에라도 좀 끊어보세요. 제발이요. 미안하다. 그 말만 남기고 아버지는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준혁이 다가와 어깨를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그래도요. 아버지가 결정하셔야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금주 방법,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여러 글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명쾌한 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원해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옆집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버지 집 앞 쓰레기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소주병은 계속 나왔습니다. 하루에 1개, 어떤 날은 2개. 아버지는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지쳐갔습니다. 급식실 일도 예전처럼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깊지 않은 상처였지만 피가 났습니다. 선배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다시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민서가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즘 통 할아버지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취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가자. 수지는 민서의 손을 잡고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취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주 앞에서만큼은 아버지도 달랐습니다. 우리 민서 왔네. 할아버지, 저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민서 대단한데. 민서는 아버지 무릎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다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자신은 돌보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민서가 아버지 볼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날씨가 더워서. 더운데 왜 창문을 안 열어요? 민서가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싱크대 위에 놓인 소주병이 민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민서가 소주병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도 얼어붙었습니다. 술이야.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시는 거예요? 응. 민서는 잠시 소주병을 바라보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술 마시면 안 돼요. 왜? 선생님이 그랬어요. 술 많이 마시면 아프대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프면 안 돼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진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으면 저 슬플 거예요. 민서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서를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서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서, 알았어. 할아버지 생각해 볼게. 약속, 응. 약속. 민서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지는 민서를 재웠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민서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수지는 민서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얼굴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수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 말이 아버지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어. 저보다 민서 말을 더 듣겠죠.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보다 손주의 말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기 전 옆집을 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무얼 하고 계실까요? 수지는 궁금했습니다. 옆집에서 아버지 이창호는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늘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된 수치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간 수치, 혈압,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과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술을 마셨습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술은 아버지의 동반자였습니다. 그것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소주가 2병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병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맑은 눈동자, 환한 미소. 아버지는 병을 도로 넣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다시 열었습니다. 다시 닫았습니다. 3번째 열었을 때 아버지는 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땄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잔을 꺼냈습니다. 술을 따랐습니다. 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프면 안 돼요. 민서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과 소주병을 번갈아 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소주병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주병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술을 하수구에 부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남은 소주병도 꺼냈습니다. 그것도 부었습니다. 빈 병 2개가 싱크대에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술 없이 하루를 시작해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 수진을 위해서는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술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첫날을 견뎠습니다. 수지는 아침에 출근하며 아버지 집 앞을 봤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없었습니다. 어제 술을 안 드신 걸까요? 수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쓰레기 봉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응. 어제 술 안 드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마셨다. 정말이요? 아, 응.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불편해할까봐 참았습니다. 오늘도요? 그래. 오늘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힘들다는 걸 수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같이 드세요. 괜찮다. 아니에요. 같이 드세요. 수지는 우겼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민서와 준혁도 함께였습니다. 네 식구가 아버지 집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술 안 드셨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약속 지켰지. 우와, 할아버지 최고! 민서가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도 준혁도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웃음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날들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술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아버지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왜요?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쳤지.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천천히 하세요. 고맙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술잔은 없었습니다. 소주병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수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수지는 아버지 집에 국을 끓여드렸습니다. 북어국이었습니다. 해장국 대신 먹으라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국을 받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다. 진짜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을 보며 수지는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요. 오늘도 버티실 수 있겠어요? 해봐야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알았다. 수지는 출근했습니다. 급식실 일을 하는 내내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실까요? 혹시 술을 마시진 않으셨을까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한참 후에 답이 왔습니다. 먹었다. 짧은 답이었지만 수지는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연락은 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옆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응.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 드릴게요.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금단 증상이에요. 병원 가보셔야 해요. 괜찮다. 아니에요.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을 봤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나아진다던데. 누가 그래요? 인터넷에서 봤다. 아버지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금주 방법에 관한 글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찾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요. 안전하게 하셔야죠. 알았다. 다음 날 수지는 또 반차를 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보건소로 갔습니다. 박지훈 의사가 아버지를 진찰했습니다. 금주 시작하셨다고요? 네,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박 의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증상이 어떠세요? 손 떨리고, 땀 많이 나고, 잠도 안 와요. 전형적인 금단 증상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나아질 겁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썼습니다. 이 약 드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됩니다. 그리고 물 많이 드세요. 아, 네. 힘드시겠지만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어려운 시기예요. 박 의사의 격려에 아버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수진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아버지 식탁에 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루 3번 드셔야 해요. 알았다. 제가 챙겨드릴게요. 너도 바쁜데. 괜찮아요. 옆집인데 뭐.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아침, 점심, 저녁마다 아버지 집을 들렀습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챙겼습니다.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 떨림도 줄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좀 나은 것 같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수지는 기뻤습니다. 2주째 아버지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엔 10분도 안 걸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을 늘렸습니다. 수지는 출근하며 산책 나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등이 꼿꼿했습니다. 옛날 몫으로 일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 응.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아버지 집 아니면 수진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와 노는 게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뭐 그였는데. 우리 가족이요. 할아버지도 그렸어요. 민서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는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족 5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일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크네. 네. 할아버지가 제일 세니까요. 아버지는 민서를 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진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3주째 아버지는 예전에 하던 목공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손놀림이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서 책꽂이. 아, 민서 주려고요? 아, 응. 아버지는 사포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하시네요. 해볼 만하더라고. 좋아 보이세요. 응, 나쁘지 않아. 아버지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아버지를 보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보건소에 갈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박지훈 의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 달 동안 금주 유지하셨어요? 아, 네. 대단하십니다. 혈액 검사 다시 해보시죠. 체열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방문했습니다. 박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말요? 수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혈압도 떨어졌고요. 약 효과도 있지만 금주가 제일 큰 이유입니다. 의사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대로 계속 유지하세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한 달 동안 술 한 방울도 안 드셨잖아요. 힘들었다. 알아요. 근데 해냈네. 아버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실 수 있죠? 그래야지. 민서랑 오래 살아야 하니까. 그 말에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수진을 안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 미안했다. 왜요? 너한테 좋은 아버지 못 돼서.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노력하시잖아요. 아, 늦었지. 안 늦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진도 함께 봤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수진 집에 모였습니다. 축하 자리였습니다. 민서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축하해요. 뭘 축하해? 술 끄는 거요.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수진도 준혁도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해야지. 안 그러면 가족들 걱정만 시키니까. 아버지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이크를 먹고 차를 마시며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민서에게 만든 책꽂이를 선물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가 만드셨어요? 아, 응. 진짜 예뻐요. 민서가 책꽂이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깊어 민서가 잠들었습니다. 준혁도 일찍 자리에 들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와 단둘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차 더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수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수진아, 네, 살아갈 만하네. 뭐가요? 술 없이도. 수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도 수진을 봤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되더라고.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할게. 믿어요. 두 사람은 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야겠다. 네, 조심히 가세요. 아, 응. 내일 또 보자. 네. 아버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수지는 문 앞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옆집으로 들어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도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불빛이 켜졌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술잔은 없었습니다. 소주병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히 앉아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수지는 기대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만들어갈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수지는 출근길에 아버지가 산책 나가는 모습을 매일 봤습니다. 이제는 30분씩 걷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빛이 돌았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세요. 응, 다녀올게.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공원으로 갔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보건소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박지훈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합니다. 간 수치 정상, 혈압도 안정됐어요. 정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석 달 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의사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어르신, 술 생각 안 나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괜찮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평생 습관을 바꾸신 거예요. 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음 검진은 6개월 후에 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박 의사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원래 잘 사셨어요. 아니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수진 집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술 끊으신 지 100일 됐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우와, 100일이나요? 민서가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도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도 함께 쳤습니다. 아버지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고맙다. 갈비찜을 먹으며 가족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술병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민서가 아버지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뭘, 우리 할아버지가 술 끊었다고요. 그래. 네, 다들 대단하대요. 아버지는 민서를 안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서 덕분이야. 제가 뭐려? 내가 오래 살라고 했잖아. 그 말이 힘이 됐어. 민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더 꼭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 민서가 잠들었습니다. 준혁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서려 할 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왜? 드릴 게 있어요. 수진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 열어보세요. 아버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수진의 사진, 가족 사진, 아버지가 일하던 모습,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모아두신 거예요. 엄마 유품 정리하다 찾았어요. 아버지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젊었네. 나도. 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아버지가 멈췄습니다. 어린 수진을 업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진이가 3살쯤이었나? 기억하세요? 아, 응. 동물원 갔었지. 저는 기억 안 나요. 그래도 사진은 남았네. 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아버지, 아, 응. 그때도 술 드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셨지. 왜요? 행복했잖아요. 행복해도 마셨어. 슬퍼도 마셨고.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습관이었어. 기쁠 때도, 힘들 때도. 그게 내 방식이었지. 지금은요? 지금은 다른 방법을 알았어. 뭔데요? 너희들이랑 있으면 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왜요? 좋은 아버지 못 돼서. 아니에요. 술 때문에 너희 엄마도 고생했고, 너도 힘들었잖아.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저 잘 컸잖아요. 아버지 덕분에.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제가 학교 다녔고 결혼도 했잖아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술 끊어주셔서 고마워요. 나도 고맙다. 포기 안 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출근하며 아버지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일찍 나오시네요. 응. 오늘 일찍 산책 가려고. 건강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게. 나도 신기해. 아버지는 웃으며 공원으로 갔습니다. 수진도 웃으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수진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요새 많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버지가 건강해지셨어요.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은 웃으며 일했습니다. 손놀림이 가벼웠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온 가족이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민서가 제일 좋아했습니다. 어디 가요? 할아버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갈 거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거기는 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네. 그래도 남은 게 있잖아요. 옛날 집터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편의 느티나무는 그대로였습니다. 저 나무 있네. 아버지가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많이 놀았어. 어렸을 때 어떻게 노셨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나무 타고 숨바꼭질하고. 재밌었겠다. 응, 재밌었지. 아버지는 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가족들도 따라갔습니다. 나무 밑에 서서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나무만큼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크시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제야 제대로 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도 아버지를 봤습니다. 준혁이 민서를 안고 옆에 섰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5명이 함께 웃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민서가 잠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지는 백미러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술 냄새도 충혈된 눈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쉬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다. 저도요. 앞으로도 자주 가자. 네, 그러세요. 같이. 네, 같이요. 아버지는 수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랬던 것처럼요.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 건강해진 아버지를 보니 기쁘다. 앞으로도 이런 날이 계속되길 바란다. 짧은 글이었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옆집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버지는 책을 자주 읽었습니다. 술 대신 책을 읽었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커튼을 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아버지는 산책을 나갈 것입니다. 건강한 얼굴로 인사할 것입니다. 수진도 웃으며 답할 것입니다. 당연한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서로를 걱정한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건강하고 웃고 살아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여름밤의 바람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걱정 없는 밤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잠이었습니다. 옆집에서 아버지도 잠들었습니다. 책을 덮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와 더 놀고 싶었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건강해야 했습니다. 술을 끊어야 했습니다. 약을 먹고 운동하고 잘 먹어야 했습니다. 어렵지만 할만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아버지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산책이 기다려졌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기대됐습니다. 저녁에 먹을 수진의 밥이 기다려졌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것들이 아버지를 지탱했습니다. 두 집의 불이 꺼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가족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식탁에는 소주병 대신 웃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